안녕하세요. 돈블리고입니다. 오늘은 세액 공제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볼 텐데요. 대표적으로 알려진 절세 계좌 3개가 있죠. 그 연금저축 계좌, IRP, ISA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되게 내용이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일단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절세 계좌를 현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지 오늘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좌가 너무 많아서 뭐부터 해야 할지 헷갈리신다고 하면 딱 정리해 드립니다. 그 3년 뒤에 전세금을 올려야 되거나 차를 바꿔야 된다고 하면 단기나 중기로 굴릴 돈은 무조건 ISA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나는 은퇴 후에 노후 자금을 모으겠다. 그러면 연금저축이나 IRP입니다. 왜냐하면 ISA는 제가 자금을 뺄 수 있는데 연금저축이나 IRP에는 중도의 자금을 인출하는데 그 제한이 좀 있기 때문에 연금저축은 내가 세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지만 IRP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지만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묶이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IRP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장기 노후에서는 연금저축과 IRP, 그 다음에 내가 단기로 3년 내에 뭐 이제 수시로 뭐 돈도 빼면서 쓰고 싶다, 비과세 절세 상품을 쓰고 싶다라고 하면 ISA 이 계좌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왜 ISA가 좋냐면 바로 손익통산 때문입니다. 네, 일반 계좌는 그 수익이 나면은 세금 떼고 손실 나면 그냥 내 돈 까먹는 거잖아요. 근데 ISA 같은 경우에는 이 주머니 안에서 번 돈과 잃은 돈을 합쳐서 퉁쳐서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깁니다. 게다가 200만 원까지는 세금 0원, 그걸 넘어서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9.9%, 약 10% 정도만 세금을 떼고 끝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건 건강보험료나 종합소득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정말 세금계의 실드 같은 존재죠. 저도 ISA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소득도 있고 종합소득세율이 되게 중요합니다. 금융소득도 연 2천만 원이 초과를 해서 종합과세에 합산이 된다고 하면 세율이 어마무시하거든요, 세금이. ISA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료도 그냥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종합소득세 합산도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국내에 상장된 미국 주식 ETF들 있잖아요. 뭐 타이거라든지 뭐 그런 S&P 500이라든지 그런 것도 수익이 나면 그냥 10%만, 약 9.9%만 내시면 됩니다. 근데 일반 계좌에서 하시면 얼마죠? 250만 원 이후부터는, 초과 금액부터는 일반 계좌에서는 미국 주식은 22%죠. 자, 이 좋은 아이스에 뭘 담아야 될까요? 국내 주식보다는 그 이제 국내 상장 해외 ETF, 채권, 배당주를 담는 게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은행 가서 만들지 말고 증권사 앱을 켜셔서 중개형 ISA로 만드셔야 ETF를 내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리고 ISA는 해지 전에 절대 누르면 안 되는 버튼이 있는데, 해지 버튼을 누르면 절대 안 됩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해지하기 전에 계좌 안에 주식이나 펀드를 싹 다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고, IS는 팔았을 때 난 수익을 기준으로 세금 혜택을 주기 때문에 안 팔고 그냥 해지해서 일반 계좌로 옮기면 ISA 안에 있었던 수익 혜택은 모두 날아가고 나중에 일반 계좌에서 팔 때 세금을 다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건 해지하기 전에 무조건 다 팔고 해지한다 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저축과 IRP 이야기인데요. 보통 연말정산 환급 받으려고 하면 이거 하시는데 세액공제를 신중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 무조건 좋다고 세액공제 환급을 받았다가 나중에 세금을 더 내야 되실 수 있거든요. 그 세액공제 받은 돈은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으로 내야 하는 그런 잠시 미뤄둔 빚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급전이 필요해서 깨면은 당장 16.5%를 뱉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세액공제 그 아시는 것처럼 연금저축 600을 받았잖아요. 그럼 중간에 해지해야 돼요. 그러면 600만 원에 16.5%를 내셔야 됩니다. 오히려 손해죠. 반대로 세액공제를 신청 안 한 금액은 언제든지 해지를 해도 세금이 0원입니다. 무적인 비과세 송장이죠. 근데 내가 이제 원금을 600을 넣었다. 연금저축에. 근데 그 600을 굴려서 10만 원의 이득이 났다. 그럼 10만 원 이득 난 거에 대해서만 16.5%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는 게 환급을 그때는 좋을 수 있어도 나중에는 결국엔 16.5%를 내셔야 된다. 그래서 애매하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그냥 그 절세계좌의 혜택이죠. 계속 그런 이자소득이나 그런 것들을 유예를 시켜주는 그런 이점만 좀 활용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IRP는 더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연금저축은 급하면 일부 뺄 수 있습니다.
하지만 IRP는 법적 사유 없으면 무조건 전액 해지를 하셔야 되는데, 더 골 때리는 거는 내가 세액공제를 안 받았으니까 원금을 그냥 돌려달라고 해도 국세청에서 소득세 공제 확인서가 이제 7월에 나오는데, 이 7월에 이걸 첨부해야지만 1월에 돈이 급해서 깨려고 해도 증명서가 없어서 일단 세금을 16.5% 내고 나서 나중에 환급받는 생고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IRP는 정말 그 중도 인출이라는 개념이 뭐 이렇게 천재지변을 하거나 무주택자가 보증금 내거나 그 처음에 부동산 취득할 때나 대지 해지는 해지를 해야지만 그 인출이 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액공제를 이제 안 받았다고 하시면 소득세 공제 확인서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7월쯤에 홈택스에 뜨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첨부해서 나 진짜 세액공제 안 받았다는 걸 증명해야지만 세금 없이 빼실 수 있고, 만약에 이거 없다라고 하시면은 미리 16.5%를 세금을 내신 다음에 다시 소득세 공제서를 7월에 다시 첨부하셔가지고 환급을 받아야 되는 번거로운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부분 인출이 가능하고 세액공제 미신청 원금은 언제든지 인출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그런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필요하면 내가 현금 빼야 된다. 연금저축이 우선이고, 내가 뭐 그럴 필요 없다. 그러면 IRP를 최소화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환급이 필요 없으면 사실 IRP를 안 넣으셔도 돼요. 연금저축에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니까 나는 세액공제 안 받고 절세계좌만 누리겠다. 그 연금저축에 1,800만 원을 넣는 게 이득입니다. 미국 주식을 직접 사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투자 금액이 크면 클수록 연금 계좌가 유리한데요. 첫 번째로 세금이 쌉니다. 미국 주식은 수익이 나면 250만 원 이후부터는 22% 세금을 떼가고, 연금 계좌는 나중에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서 아니면 수익이 난 거는 16.5%만 내면 됩니다. 둘째로는 그 건보료가 방어가 되기 때문에 일반 계좌에서는 배당금을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되죠?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걸려서 건보료가 오릅니다. 근데 연금계좌 안에서는 배당이 얼마가 나오든 인출하기 전까지는 세금도 건보료도 0원입니다. 고소득자에게 굉장히 유리한 하나의 이제 벙커죠. 자, 이제 고소득자가 세액공제를 받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연봉이 5,500만 원 초과자는 이제 만약에 이제 연금저축 600에 IRP 300 해서 총 900만 원을 납입을 하게 되면 환급이 13.2%가 118만 원 정도 받고요. 해지를 하게 되면은 148만 원 정도를 뱉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고액 그 5,500 연봉을 넘으시는 분들이 환급을 받게 되면 나중에 해지하게 되면 30만 원 정도를 손해 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은퇴 이후에 또 연금 수령액이 사적연금이죠. 뭐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펀드, 국민연금 말고요.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면 16.5% 또는 그 종합과세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다 세액공제 받은 전체 금액 플러스 수익에 대해서 16.5%니까 내가 환급받은 건 13.2%인데 내야 되는 세금은 16.5%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세액공제를 안 받고 나중에 원금은 비과세로 그냥 0원으로 빼고 그 이익에 대해서만 16.5% 내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를 딱 정해드리면 월급을 받으시면 1순위는 무조건 ISA 연 2천만 원, 그 다음에 2순위는 연금저축펀드에 연 1,800만 원까지 넣으십니다. 다 세액공제는 받지 않으시고, IRP는 유동수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 채우고 나서 돈이 남는다? 그때 일반 계좌에서 미국 주식을 하시면 됩니다. 22%, 250만 원 초과 수익에 22%죠. 근데 1년에 얼마를 넣으실지 모르겠지만 250만 원 벌기도 쉽지 않으실 거예요. 뭐 한 그 시드머니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이 순서만 지키셔도 세금 건보료 걱정 없이 노후 준비 완벽하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2026년도에도 그 Everything Rally 모든 자산이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대외 변수가 있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이런 여러 가지 절세 계좌를 누릴 수 있는 거는 확실히 누리시고,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너무나 서울 강남 부동산 값이 국평이 거의 60억부터 시작하잖아요. 50억에서 60억. 한 번에 가지 마시고 그것도 징검다리 형태로 그 일단 수도권에서 내가 당장 경기권이나 살 수 있는 뭐 3억대 대출 받으셔가지고 3억대 구축 그런 아파트도 많습니다. 이상으로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